안녕하세요. 영어식 사고 동사편 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업다운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이동할 때 서술어 대신에 주인공의 방향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죠. 어디로 갈 때는 to,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는 up, down,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고 숙이는 애들도 up, down으로 그냥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별다른 동작의 특징이 없으면 기본 동사라고 하는 get, go, come을 보여주는데 진짜로 간다는 느낌을 좀 더 살리고 싶으면 go, 그 다음에 온다는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come. 양쪽 방향에 상관없이 쓰거나 아니면 이동이 없을 때는 우리가 get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구체적인 모양새가 필요하면은 walk, run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같이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했던 서술어 중에 좀 쓸모 있는 것들, 익히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학교에 차를 몰고 갑니다. I drive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무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I got down the tree. 그 다음에 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I got up the tree.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I climbed up the tree. 그 다음에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I climbed down the ladder. 네, tree가 아니라 ladder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고 숙일 때 몇 개 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엎드려 I get down 이것만 하면 엎드려라는 표현이고 내가 엎드립니다 I get down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산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the mountains fell down 무너지다 서술어 없습니다. 영어에 그거를 그냥 down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넘어졌어요. 이 넘어지다 서술어는 그냥 I fell down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이 일단 우리는 이게 살아있는 애가 아니어서 주어로 생각하기가 좀 낯설지만 얘 몸통 자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down을 생각해서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the leaf fell dow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 오늘 배우는 이 up down은 제가 조금 신기한 뜻을 갖는다고 이렇게 예고편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분위기를 띄워놨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어떤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자, 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듣기 평가하면요. 굉장히 꼭 나오는데 상당히 거슬리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길찾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길찾기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한국어로도 길찾기 표현하기도 힘든데 그걸 또 영어도 들어야 되고 방향도 막 봐야 되고 그래서 좀 귀찮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호텔이나 이런 그러니까 뭔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호텔에 갈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어쨌든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호텔에 갔는데 이 뭐 에메랄드 홀인가 뭐 거기가 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로비에 가가지고 그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죠. 이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대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운은 뜻이 뭐예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홀에서 무엇을 그 홀을 따라 내려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대답만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호텔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기를 좀 드릴게요. 자, 1번, 2번 중에 마음에 드는 호텔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호텔은 호텔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생겼고요. 여기가 호텔 로비, 그 다음에 여기가 에메랄드 홀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호텔일까? 그 다음에 2번은요. 호텔은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호텔 로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에메랄드 홀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비에서 에메랄드 홀까지 내려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여러분 그 마음의 소리를 따르시면 됩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으세요? 뭔가 선택은 하셔야죠. 자, 1번, 2번 다 아닌 것 같다. 나는 제3의 선택을 하겠다. 제3의 선택을 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생겼을까요? 호텔이 이렇게 생기고, 로비도 이렇게 생기고, 여기도 에메랄드 홀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라. 이게 3번이다.
예, 이제 3번은 있으세요.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1, 2, 3번 다 답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호텔만 있으면은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호텔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땅값 비싼데 땅 이만큼 사놓고 여기는 뭐 10층까지 짓고 여긴 2층까지 짓고 이런 거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호텔을 보기가 굉장히 드물 건데 가끔 전체는 아닌데 호텔 건물 이만한데 맨 윗부분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서 요런데 그 복도가 약간 기울어지게 되는 곳이 있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물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야 되면은 당연히 go down the hill, go down the hall 하면서 복도를 따라 내려가는 게 진짜 내려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의 로비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1층에 있죠. 가끔 가다가 2층에 있는 애들이 그 호텔이 가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1층에 있어요. 호텔 로비가 이렇게 위에 있는 곳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별로 잘 없지만 없지는 않아요. 제가 호텔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에 있는 모 호텔이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대요. 그 호텔은 원래 이렇게 전망이 좋을수록 이제 방값이 더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위층에 있는 방일수록 조금 더 비싸다고 해요. 근데 그 호텔의 정책은 우리 호텔 투숙객이면 누구나 좋은 전망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로비가 13층인가 되게 높은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로비가 더 이렇게 홀보다 위에 있었으면은 바로는 다운 더 홀이라고 쓰진 않았을 건데 어쨌든 둘러서 대충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다운과 홀을 살려서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호텔의 모습은 이렇게 1층에 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도 그냥 있는데 이렇게 쭉 가라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다가 지금 go down the hall 이렇게 쓰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운에 지금 보면 이거 평지죠.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영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영어란 언어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나를 좀 높게 봐가지고요, 내 쪽에 뭔가가 다가오면 이렇게 나를 업에 가까운 쪽으로 내 자리를 조금 더 높게 보고 나로부터 멀어져 가면요, 저 자리는 다운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단지 멀 뿐인데 저 자리는 다운이에요. 이 자리는 업이에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업은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다가오다, 내 쪽으로 다가오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다운은 나의 중심점부터 멀어지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그가 다가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e got up. 그 다음에 그가 멀어져 갔어요. 그러면 he got dow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별다른 동작의 특징이 없었으니까 get을 써서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동작의 특징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살려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4페이지에 있는 문장들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뛰어서 다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He r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옆에 레인에 있던 친구가 이쪽으로 막 헤엄을 쳐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헤엄쳐서 다가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e swam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가 차를 몰고 저쪽에서부터 차를 몰고 다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He drove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좀 재밌는 표현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토끼가 깡총깡총, 토끼가 올 때는 깡총깡총 뛰어서 오니까 걔가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때는 동작을 hop이라는 단어를 들였죠. 이 단어의 과거꼴이 hop거든요. 요거를 더 살려가지고 토끼 한 마리가 그냥 깡총깡총 뛰어서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e rabbit hopped up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업다운 설명을 할 때 업다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업다운 다음에 어떤 단어를 바로 붙이면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게 여기서도 유효한 설명이 돼요.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뭐 굴뚝 타고 내려가고 나무 타고 내려가고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멀어져 가고 가까워져 갈 때도 업다운 다음에 어떤 단어를 바로 붙이면 무엇을 따라서 가까워 오고 무엇을 따라서 멀어져 갑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장들 같이 볼게요. 예를 들어 길을 따라 그가 차를 몰고 다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He drove up the stre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street를 쓰시든지 road를 쓰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가 길을 따라서
걸어서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he walked up the stre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가 길을 따라 뛰어서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he ran up the street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멀어져 갈 때도 똑같아요. 그가 차를 몰고 길 따라서 멀어져 갔어요. 그러면은 he drove down the stree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제가 업다운이 어떤 뜻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멀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기준점이 없으면 자기를 중심으로 그냥 다가오고 멀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구체적인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기준점에 다가가고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장들 여러분 교재 4페이지 밑에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 책상이 있는데 그가 걸어서 책상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He walked up.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그냥 to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가 책상이니까 이 포인트를 그냥 to를 살려가지고 얘가 걸어서 이렇게 다가오면은 up을 살려서 he walked up to the des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밑에 보면은 카운터로 다가왔다나요? 그럼 똑같이 쓰면 되죠. He walked up to the counter.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은 그가 걸어서 그녀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he walked up to h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준점을 어디로 아니면 뭐뭐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to를 써서 표현을 하시면 되고 기준점을요. 이번에는 그녀에게로가 아니라 그녀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살려볼게요. 얘가 있고요. 그냥 얘한테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to를 썼는데 얘 뒤쪽으로 갔어요. 이 느낌을 살릴 때는 이 기준점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behind her. 얘는요, 읽을 때 얘 발음에 힘을 좀 푸시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힘을 좀 많이 주시고요. behind 하고 확실한 소리를 내지 마시고요. 그냥 behind. 힘을, 하에다가 힘을 주시고 앞에 소리는 대충 힘 풀고 아무렇게나 내세요. behind. 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behind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이 소리는 힘을 빼는 소리예요. behind h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가 걸어서 그녀 뒤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면은 he walked up behind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요.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다가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가 걸어서 내 뒤쪽으로 그냥 걸어왔어요를 먼저 살려볼까요? 그러면 he walked up behind me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단순하게 그냥 걷는 거 말고요. 조금 다른 모양새로 걷는데 살금살금 걸어오는 그 느낌을 한번 살려드릴게요. 자, 살금살금 걷다는 이 sneak라는 단어인데 이거 약간 비슷한 게 sneakers 우리 운동화 있죠. 자, sneak은 원래 뭔가 살금살금 이렇게 살살 걷는 이 느낌을 살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 같은 거를 몰래 숨겨서 들어갈 때 이걸 써요. 우리 그 극장에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이러면 가방에다가 이렇게 막 숨겨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 sneak 이 단어를 쓰시면 되고 지가 걷는 모양새는 굉장히 살금살금 걸을 때 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살금살금 걸어서 내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He sneaked up behind me.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문장을 봤어요. He sneaked up behind me. 이런 문장을 보고 그가 살금살금 걸어서 내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게 단순한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면은 성공이에요. 오싹하지 않으세요? 아직 별로 안 오싹하세요? 자, 오싹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스닉이라는 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살금살금 몰래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뒤에 누군가가 그냥 쿵쿵 걷지도 않고 살금살금 걸어요. 그리고 더 오싹한 장면은 여기서 업을 쓰고 있는 건 이 둘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 그게 다가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밤길에 누군가가 몰래 내 뒤쪽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면 아, 이제 오싹하시죠? 네, 이 느낌이 드시면 성공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제가 이번에는요, 요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 원래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동사편 첫날 했던 게 어디로 가다 얘기를 할 때 우리 그 동사 대신에 뭘 썼어요? to를 써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걸어서 그 책상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I walked to the desk. 이렇게 됐고요. 아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걸어서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면은 I walked up to the desk.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양쪽 상황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up을 쓰나 안 쓰나 어쨌든 얘가 걸어서 책상으로 갔다는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굳이 up을 쓴 이유는 그냥 뭔가 다가가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내 말맛을 조금 더 살리려고 쓰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얘를 모르면요. 이 원어민들이 이런 느낌으로 up을 그냥 종종 한 번씩 살려서 쓰는데 걔를 모르면은 뭔가 얘가 수거처럼 느껴져요. 여기 볼 때 walk이나 만약에 내가 뛰어서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럴 때 I run up to the desk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왠지 run up to 이거 모아가지고 뭔가 수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up은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원어민들이 그냥 원래 안 써도 되는데 다가간다는 느낌을 혼자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은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 그래서 얘를 빼도 되고 넣어도 된다는 거. 그거 정도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맨날 자랑만 했던 그 엄청난 표현, 자, 여고괴담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여고괴담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을 보면요. 지금 보면은 귀신이 복도에서 이제 복도 끝에서 탕탕탕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다가오는 거니까 뭘 쓰면 돼요? 다가오니까 up을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다가와야 되니까 업 다운 다음에 바로 어떤 단어를 붙여야지만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복도를 따라 up the hall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내 쪽으로 다가온다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이거 기준점 없으면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거 맞는데 내가 기준점이 된다는 것까지 살리고 싶으면 to me 이렇게 끝에 붙이시면 돼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 제가 up 다음에 어떤 지점으로 갈 때 그냥 뭐 누군가 up to me 이렇게도 써도 되는데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를 붙이고 싶으면 그 뒤에다가 붙여서는 안 돼요. up to me the whole 이렇게는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up 다음에 바로 얘를 붙여야지만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가 되니까 up the whole을 먼저 붙이시고 맨 끝에 to me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신은 어떻게 이동해요? 쿵쿵쿵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쿵쿵쿵 이동하는 모양새를 영어로 그냥 점프를 쓰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훌쩍훌쩍 깡총깡총 뛰는 거 둘 다 써도 되거든요. 여러분은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점프가 마음에 드세요. 네, 어떤 분들은 합이 더 마음에 드시기도 하고요. 그럼 둘 다 해볼게요.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hopped, jumped. 그 다음에 일단 주인공 반드시 주인공 챙겨야 되죠. 자, 귀신도 she로 표현해도 돼요? 네, 그렇죠. 네. 귀신이라고 쉬 안 될 거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이 문장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She jumped up the hall to me. 또는요. She hopped up the hall to m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고괴담에 나오는 그 엄청난 표현도 내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운 업다운 같은 경우는요. 알아두시면 크게 그 의미로서 상관없는데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뜻이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이 움직임의 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방식, 서술어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연습을 또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